자, 일단 선물 용어 중에서 시가, 종가, 피봇, 디마크, 전일 고점, 전일 저점 이런 것 좀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용어인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일 시가라는 것은 오늘의 시작 가격, 시작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오일은 53.93의 당일 시가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오늘 크루드오일은 53.93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골드 같은 경우는 당일 시가가 1139.3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오늘의 시작 가격이 1139.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일 시가라는 것은 시작 가격, 시작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일 종가라는 단어가 있죠. 전일 종가라는 것은 어제의 마감 가격, 어제 끝난 위치, 끝난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종가, 말 그대로 마감했다는 거죠. 마감. 그래서 이제 전일 종가라는 것은 어제 마감 가격, 어제 끝난 위치, 끝남을 뜻해요. 시가란 것은 시작이란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크루드오일 전일 종가가 53.9라고 적혀있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 어제 53.9에서 마감이 됐다는 거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성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시작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새벽 6시, 다음날 새벽 6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1시간 또 쉬었다가 다음날에 시작 가격이 생기고 또 새벽 6시까지 장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시작 가격이 새벽 6시, 새벽 7시, 그리고 마감 가격이 다음날 새벽 6시, 23시간 거래가 됩니다. 국내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에 시작이 되고요. 마감이 오후 3시 40분인가? 이때쯤 마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가 이제 시작 가격, 요때가 그 마감 가격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음날 넘어갔을 때 새로운 시작 가격이 생기겠죠. 아침 9시에. 국내 증시라든지 국내 선물은. 그러면 어제의 가격을 이제 전일 종가, 어제 끝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당일 시가, 전일 종가, 여기까지는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중앙선이라는 게 있는데, 당일 중심 가격, 당일 중심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리, 평균값.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앙선이라는 것은 당일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에요. 딱 중간.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좀,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고점이 여기고, 저점이 저 밑에요. 뭐, 저점이 이제 50, 당일 거예요. 근데 당일, 오늘의 중심가격. 오늘의 저점이 50, 오늘의 고점이 51이에요. 그럼 평균치가 50.50이 나오잖아요. 요 가운데 값이. 만약에 아래쪽에 저점이 50, 고점이 50이면은 평균치가 51이라는 게 나오겠죠. 이런 게 이제 중앙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선. 그래서 이제 허리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그날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앙선보다 전반적으로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매수장, 아래쪽에서 움직일 때에는 매도장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이 그날의 추세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중앙선이 요거거든요. 노란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의 경계선. 이거를 이제 보통 중앙선이라고 하는데, 현재 크루드 오일이 중앙선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수 쪽.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선보다 지금 주간부터 이제 아래쪽에 있었죠. 그래서 매도장.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골드가 지금 좌측 하단에 있는 차트 잘 보세요. 골드가 앞전에는 노란색 영역에 있었죠. 이때까지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매수 추세였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떨어지는 곳 있죠. 두 번째 동그라미. 요때부터 추세가 무너지면서 중앙선 아래쪽으로 캔들이 내려가면서 추세는 매수에서 매도로 꺾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선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바로 이 구간에서는 매수에서 매도 쪽으로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위칭이라는 단어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스위칭은 말 그대로 그냥 스위치.
그러니까 이제 바꾼다는 거죠. 바뀐다. 매수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 변경, 포지션 변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통 이제 스위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일 고점과 전일 저점이 있겠죠. 보면 전일 고가라고 적혀있죠. 전일 고가. 전일 고가란 것은 어제의 고점. 어제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일 저가란 것은 어제의 저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되게 쉬워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물어보신 게 이제 D마크나 피봇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셨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연한선이에요. 사실은 이거 선을 연하게 해놓은 것 자체가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얘들은 썩 중요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용어는 아셔야 되니까, 지금 D마크라는 것은 뭐냐면 당일 시가, 전일 종가, 그 다음에 전일의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이거를 수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D마크는 당일 시가, 전일 종가, 전일 고점, 전일 저점에 합산된 수식이 이제 D마크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D마크 고점, D마크 저점, 그 다음에 D마크 기준선이라고 선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D마크 고점, D마크 기준선, D마크 저점이 나오는데 선이 총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시가와 전일 종가와 전일 고점, 전일 저점이 녹아 들어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평균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평균치가 일반적으로 2분의 고점 플러스 저점, 이게 아니에요. 얘들은 이게 아니라 아예 이제 시가라든지 전일 종가라든지 고점, 저점이 계산되어 나온 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평균치도 아니고 무슨 수치인지도 아니고 좀 약간 이제 애매모호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D마크를 켜두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일 종가나 시가, 전일 고점이나 전일 저점, 중앙선인데, D마크나 피봇 같은 경우는 올려두면은 이런 자리들은 하나의 목표가 정도로 잡으실 수가 있어요. 목표가. 예를 들어서 매도 진입을 했을 경우 이제 D마크나 피봇을 하나의 나의 목표가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D마크나 피봇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용으로 보통 쓴다고 보시면 돼요. 피봇 기준선도 마찬가지고요. D마크도 마찬가지고 피봇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당일 시가나 전일 종가, 전일 고점, 전일 저점을 가지고 노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썩 그렇게 뭐 중요한 수치들은 아니에요. 중요한 수치는 아닌데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표가 정도로 잡는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마크나 피봇으로 진입가를 잡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사실은 D마크나 피봇으로 진입가는 잡지 마시고 웬만하면 청산가, 그러니까 목표가 정도로만 잡아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D마크나 피봇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시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얘들이에요. 시가, 종가, 그 다음에 중앙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전일 고점, 전일 저점, 얘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자, 잘 보세요. 가장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선은요, 첫 번째 당일 시가, 전일 종가, 중앙선, 요 3가지 선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전일 고점, 전일 저점. 그러니까 전일 고가가 전일 고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점이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제 D마크나 피봇이나 보조지표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선이든 해선이든 가장 중요한 선은 시가, 종가, 중앙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걸작 차트로 매매를 할 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랑 전일 종가랑 중앙선보다 전반적으로 위에 있으면은 저는 보통 매수로 봅니다. 아래쪽에 있으면은 보통 매도로 보게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시가, 종가, 중앙선을 일단 여러분들 매매 시작하시기 전에 시가, 종가, 중앙선보다 현재 위치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걸 먼저 간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 흘러가는 추세를 대략적으로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일 같은 경우는 중앙선이 54.02, 시가가 53.93,
종가가 53.9죠. 근데 현재가가 54.18이에요. 더 위에 있죠. 지금 보시면 중앙선과 시가, 종가, 선 3개보다 위에 현재가가 있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유로 같은 경우는 시가 종가가 1.05고 중앙선이 1.049예요. 완전 위에 있잖아요. 그죠? 현재가보다 위에 포지션이 있죠. 그 진입자, 그 시가 종가랑 중앙선 매물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현재는 매도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P 같은 경우에는 시가 종가가 아래쪽에 있고 중앙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S&P는 매수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골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좀 보시면 위에 중앙선이 있어요. 1141포인트 정도에. 근데 지금 밑에 시가 종가가 몰려 있는데 얘들이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 어떻게 보면 종가 위로는 또 올라탔고 시가 위로는 또 못 올라타고 뭐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앞전에 캔들이 8시 20분 캔들, 20시 20분 캔들이 지금 전일 종가와 시가보다 밑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추세는 매도잖아요. 그렇죠? 이때 추세는 매도인데 단기적으로 얘들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온다 하더라도 1141포인트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빼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를 매도로 본다는 거죠. 만약에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중앙선 돌파를 했어요. 1141을 지지받고 재차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중앙선까지 돌파를 해버릴 경우에는 추세가 완전 매수로 꺾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올라온 척하다 계속 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중앙선 라인이 대략 1141포인트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자리입니다. 1141포인트. 여기서 지지를 아까 봤다. 이 자리가 무너지니까 이제 저항을 받고 이제 빠졌었죠. 그 자리가 현재는 중앙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의 지지선은 현재 저항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포인트들을 잘 짚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골드 중앙선 저 위에 있고 시가 종가는 요 밑에 있어. 이 격차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대략 한 25틱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은 여기서 매도 한번 또 저 위에서 매도 한번 총 2번의 매도를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자리 진입할 때 손절가 한 10틱에 15틱 정도 잡고 만약에 1번 자리가 무너질 경우에는 다시 2번 자리에서 재차 매도 대응을 하면서 복수전을 펼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금씩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은데 어찌됐건 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P복과 D마크는 썩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중요한 지표는 아니고 다만 내가 진입했을 때 목표가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은 당일 시가와 전일 종가 중앙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중요한 선은 전일 고점, 전일 저점.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D마크나 피봇 그리고 보조지표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조지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용이에요. 뭐 MACD, 뭐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평선, 이동평균선도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조지표를 너무 맹신하고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조지표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가 종가 중앙선입니다. 아시겠죠? 저 세 개 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는 이제 자세히 좀 보고 싶다. 흘러가는 패턴이라든지 파동이나 추세를 그럴 경우에 보조지표를 본 거지 괜히 보조지표 잘못 해석했다가는 박살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보조지표를 아예 키지를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또 쓴 단어가 이제 매물대라는 단어죠. 매물대. 매물대라는 것은 이제 시가나 종가, 중앙선, 그 다음에 전일 고점이나 전일 저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매물대라고 보면 돼요. 매물대, 매물. 그러니까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물이 이제 요쪽에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54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반등이 나왔었죠. 지금 보면은 전일 고점이 하나의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꾸 지지를 받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아래쪽에 시가라인 있죠. 시가라인. 시가종가 53.9.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매물대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물대 선. 매물선이죠. 매물선. 그래서 이러한 선들이 몰려있을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몰려있고요. 선 두 개가. 골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선이 몰려있잖아요. 보이세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일이 지금 이러다가 올라가고 있지만 올라간 척 하다가 또 빼버릴 수도 있어요. 53.9까지. 그러면 이런 자리들은 한 번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어요. 한 번 단기 반등.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수 대응을 한다면 물론 이제 전일 고점 54.1에서 매수 대응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몰려있는 자리, 시가종가가 몰려있는 자리 53.9가 좀 더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계속 움직였으니까 현재 1139선은 매도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은 그냥 용어 설명 정도를 간단히 좀 알려드렸습니다. 시가, 종가, 중앙선, 스위칭, 전일 고점, 전일 저점, 디마크, 피복, 기준선, 매물대 잠깐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 이게 중요도예요. 아래쪽에 중요도. 그래서 1번이 가장 중요한 거 시가, 종가, 중앙선, 두 번째 중요한 게 전일 고점, 전일 저점, 세 번째 중요한 게 디마크, 피봇,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플라워님 조금 이해되셨어요? 플라워님 조금 이해되셨어요? 네네.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자꾸 질문 주세요. 제가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157명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일단, 혹시나 다른 분들도 매매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